오늘의 이야기는 단 한순간에 입맞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훗날 궁궐 전체를 흔들고 왕과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지요. 불꽃의 궁궐 제3막 금지된 입맞춤. 짧지만 깊은 흔적을 남긴 이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사랑과 질투 그리고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그 숨가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불씨가 됩니다. 제3막 금지된 입맞춤. 새벽 공기가 어제보다 맑았다. 밤새 내린 비가 장독대의 뚜껑선을 매끈히 닦아 놓았고 마당의 흙은 눅진한 기운을 잃었다. 연지영은 부엌 문을 여는 첫사람이었다. 문살이 어제와 같은 소리를 냈다. 나무가 오래되면 소리도 습관을 갖는다. 그 습관은 기이하게도 사람의 가슴을 안심시킨다. 문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오늘도 끓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끓이고 덜고 간을 맞추고 살아남아야겠다고 물을 올리고 장을 풀었다. 장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비를 맞은 공기가 실내까지 들어와 소금기와 발효향을 다르게 울렸다. 그녀는 소금 한 꼬집을 손끝에서 떨어뜨리며 눈으로 간을 재었다. 간이란 입과 손과 눈이 동시에 내는 합의에 가깝다. 하나라도 반대하면 맛은 길을 잃는다. 오늘은 셋 다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했다. 내관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그는 눈을 낮추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말이 낮아지면 의미는 커진다. 전하께서 아침 식후 산책을 하시며 부엌 옆 정원으로 오시겠노라 하셨사옵니다. 대령 숙수, 정원에서 올릴 수 있는 가벼운 음식을 준비하시라 합니다. 정원에서 올릴 수 있는 음식. 그 말은 단지 장소의 제약만을 뜻하지 않았다. 흙과 풀, 젖은 바람, 아직 마르지 않은 돌의 냄새가 음식에 따라붙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혀의 하나의 맛으로 얹힐 거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오래 묵혀둔 쌀을 씻지 않고 가볍게 털어 불렸다. 씻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건 행여나 씻겨나갈지도 모를 쌀의 얇은 먼지 맛이었다. 먼지는 냄새를 붙든다. 거기에 아주 맑은 장국을 끼얹어 따뜻하게 만들고 얇게 썬 조기의 살점과 파의 흰대를 올려 한 숟가락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정리했다. 정원까지 가는 동안 온도가 식지 않도록 그녀는 두 겹이 천 사이에 그릇을 끼워 손의 열로 보온을 더했다. 정원은 비의 냄새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적송의 줄기에서 송진이 덜 말라 햇빛을 받으면 꿀처럼 반짝였다. 왕이 서 있었다. 그는 아침의 옷차림으로도 멀어 보이지 않았으나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차가워졌다. 거리는 물리적 수치가 아닐 때가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였다. 여기. 그가 말했다. 정자의 난간 아래로 물이 지나가고 있었다. 전날의 비로 물빛은 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묘하게 맑았다. 정자는 바람을 모아 가운데로 떨어뜨렸다. 바람은 소리를 만들어냈고 그 소리는 말의 빈틈을 채웠다. 지영은 낮은 상에 그릇을 올렸다. 그릇에서 김이 올라와 돌란간에 닿았다. 김이 돌을 닿는 순간 냄새는 돌의 냄새와 섞였다. 돌에도 냄새가 있다. 오래 비를 맞은 돌은 젖은 집과 흙 사이의 냄새를 닮았다. 그 냄새가 장국의 짠기를 한번 눌러주고 나서 위로 올려보냈다. 왕은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이번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뜬 채 맛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뒤로 물린다는 뜻이었다. 마음이 뒤로 물러나면 판단은 앞에 선다. 숟가락이 비워졌고 그가 잠깐 주변을 보았다. 정원에서 새가 울었다. 울음소리는 짧았다. 짧은 울음은 경계의 신호다. 내가 만든 것은 이곳의 냄새가 난다. 그가 말했다.
때문입니까? 지영이 물었다. 짱도. 그러나 돌과 바람 때문. 왕은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을 가리켰다. 맛은 혐한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은 칭찬이었으나 칭찬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 말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다. 내가 이곳의 냄새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 안다는 것은 이곳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잠깐의 침묵으로 옮겼다. 침묵은 말을 줄인다. 그러나 의미를 늘린다. 정원의 그림자가 느리게 기울 때 바람이 한 번 크게 돌았다. 그 바람에 지영이 쥔 천의 끝이 살짝 들렸다. 왕의 손이 반사적으로 그 끝을 눌러주었다. 손등의 얇은 흉터가 햇빛에서 한 번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짧았다. 짧은 반짝임이 오래 남는다. 지영은 그 흉터를 보며 어젯밤 생각을 떠올릴 뻔하다가 억지로 내렸다. 생각을 바로 보지 않으면 생각은 덜 위험해진다. 왕은 자리에서 반걸음 옮겼다. 정자 바닥의 물기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 덕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서로가 동시에 알 때 공기가 이상하게 빛났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가 있다. 말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는 지영을 보았고 지영도 그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한순간 공백이 생겼다. 공백은 허기가 닮았다. 사람은 허기를 채우려는 존재다. 허기를 느낀 곳에 손이 먼저 간다. 이번에는 마음보다 몸이 빨랐다.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짧았다. 무심히 내민 손이 손등의 흉터를 다시 스쳤고 지영의 입술이 그의 입술과 닿았다. 닿는 순간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소리가 없을수록 세상은 더 크게 들린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멀리 물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정원 밖을 지나는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음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듯 확장됐다가 다시 좁아졌다. 입맞춤은 짧았다. 그러나 짧다는 사실이 곧 작다는 뜻은 아니었다. 짧은 것들이 되게 깊다. 오래 준비되어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한 걸음 물러났다. 물러난 거리만큼 숨이 들어왔다. 숨이 들어오자 생각이 따라왔다. 생각은 언제나 늦다. 늦게 오는 것들이 경멸받을 이유는 없다. 늦게 오기에 정확할 때가 많다. 첫 목소리는 지영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말은 무늬를 만든다. 오늘의 무늬는 아직 만들어져서는 안 됐다. 왕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다는 건 방금 본 것을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었다. 안으로 가져온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머문다. 오래 머무는 것은 곧 흔적이 된다. 그 순간 정원 바깥에서 얇은 금소금이 났다. 비녀끼리 부딪히는 소리였다. 잎사귀가 흔들리며 햇빛이 찢겼다. 햇빛의 조각에 먼지가 포개졌다. 왕은 시선을 돌렸고 지영도 동시에 정자 밖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을 수는 없었다. 금소금은 결코 스스로 울지 않는다. 누군가 있었다.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는 보지 않은 것처럼 사라졌다. 왕의 어깨선이 아주 미약하게 굳었다. 굳음은 방패처럼 보이기도 했고 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과하지 말라 했었다. 그 말은 어제 강목주가 보낸 말과 같았다. 그러나 결은 달랐다. 왕의 말은 보호였고 후궁의 말은 경고였다. 보호와 경고는 서로 닮아있지만 근본이 다르다. 하나는 품으려 하고 다른 하나는 미느라 한다. 품으려는 손은 손바닥이 넓고 미는 손은 손날이 예리하다.
지영은 머리를 숙였다. 죄를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죄라는 단어를 삼켰다. 죄라는 단어는 너무 빨랐다. 빠른 단어는 손쉽지만 위험하다. 대신 그녀는 사실을 선택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안다. 왕은 단호했다. 안다는 말은 때로는 위로였다. 위로는 변명의 한 종류는 아니었다. 정원에서 돌아오는 길, 정문과 부엌 사이의 길목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조용함은 비밀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물을 올렸다. 손이 떨리진 않았다. 다만 몸 안의 열기가 어제와 다르게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다.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 혀는 둔해진다. 혀가 둔해지면 요리는 거짓을 모른다. 그녀는 찬물로 손목을 천천히 적셨다. 손목에 맥이 식는 동안 혀는 제자리를 찾았다. 잠시 후 강목주가 보낸 사자가 도착했다. 낯익은 궁녀였다. 눈의 흰 부분이 어제보다 더 컸다. 흰자위가 클수록 말을 덜한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말했다. 후궁마마께서 대령 숙수를 부르신다 하오.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영은 칼을 닦아 칼집에 넣고 앞치마를 벗어 개었다. 옷깃을 가다듬고 문턱을 넘을 때 작은 숨을 하나 들이마셨다. 과하지 말라.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를 그 말을 마음 안에서 다시 데웠다. 후궁전의 문은 오후의 빛을 받아 고요했다. 고요는 남의 집에서 더 크게 들린다. 지영은 차례차례 들여보내진 방들을 지나 마지막 방에 들었다. 강목주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빛이 눈을 지나 뺨의 윤곽을 길게 만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정원은 바람이 많은 곳이지.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예를 갖췄다. 답이 없다는 것이 무례가 되지 않도록 예를 더 깊게 했다. 침묵이 길었다. 길어진 침묵은 하나의 장치였다.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이 깊이를 잰다. 왕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목주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렇게 보이도록 오래 훈련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은 흔들렸다. 누구 때문이냐?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술은 정치의 일상이다. 그러나 지영은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 요리를 배웠을 뿐이다. 요리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지 않는다. 제 탓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간단한 대답은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한다. 그 판단은 상대가 한다. 목주는 웃었다. 웃음은 짧았다. 짧았지만 내용이 많았다. 내가 스스로 탓을 벗겨낼 줄 모르는구나. 혹은 벗겨낼 줄 알면서도 벗기지 않는구나. 어느 쪽이든 질긴 상대로군. 그녀가 한 손을 들어 보이자 궁녀가 옆에서 작은 반상을 밀어왔다. 뚜껑 아래서 희미한 향이 올랐다. 장향이 아니었다. 꽃 냄새도 기름 냄새도 아니었다. 낯선 향. 그러나 어느 무렵부터 종종 부엌 주변을 어지럽히던 향. 지영은 그 향의 정체를 즉시 가늠하지 않았다. 가늠은 때로는 표정으로 나타난다. 맛을 보아라. 목주가 말했다. 왕께 올릴 것은 아니다. 나를 위해 만든 것이다. 지영은 젓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단출했다. 곱게 다진 생선살을 동그랗게 빚어 얇은 육수에 띄웠다. 표면에 기름을 거의 올리지 않아 향이 육수의 투명함 속에 숨었다. 지영은 젓가락 끝으로 공기를 먼저 느꼈다. 혀로 맛보기 전 입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의 냄새가 주는 첫인상. 거기엔 아주 미세한 떫음이 있었다. 떫음은 보통 씨앗이나 껍질에서 온다. 그러나 이 떫음은 식물의 것이 아니라 금속의 구석을 닦아내지 못했을 때에 아주 가느다란 그 맛을 닮아 있었다. 금속은 냄새가 없다.
그러나 냄새가 없는 것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 때 미세한 맛이 생긴다. 그녀는 입에 넣지 않았다. 대신 그릇을 들고 한 발 물러섰다. 마마. 그녀는 최대한 정갈하게 말했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목주는 그 말을 굴려보는 듯 입술 사이에서 굽혔다 폈다. 더 말하라. 맛은 좋습니다. 다만 그릇의 가장자리 어디쯤 서거기는 것이 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자주 부딪히면 생기는 빛 다름 같은 것. 향을 찢는 사소한 칼끝입니다. 후궁의 눈이 아주 잠깐 좁아졌다. 그것이 분노인지 흥미인지 지영은 구분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부러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구분하려는 노력은 대개 얼굴에 나타난다. 왕의 혀는 그 사소함을 찾을까? 오늘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지영은 정원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바람의 방향, 눈을 감지 않았던 그의 습관, 숟가락이 사발에 닿을 때의 소리. 다만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모른다. 목주가 되뇌었다. 그래, 내일은 모른다. 그녀가 몸을 기울이자 비녀가 금소금 없이 흔들렸다. 소리 없는 금속은 더 불안했다. 대령숙수. 과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알길 바란다. 지영은 고개를 숙여 물러났다. 후궁전에서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가의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눈동자 하나를 보았다. 오래된 범처럼 움직임이 느린 눈이었다. 그 눈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보지 않음으로써 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늦추는 순간 뒤에서 어떤 소리가 자신의 걸음과 보폭을 맞추게 된다. 보폭을 맞추는 건 위험하다. 위험은 늘 맞춰오는데 능하다. 부엌에 되돌아온 그녀는 물을 올렸고 몇 번이고 젓가락을 손에서 돌렸다. 젓가락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속도를 계산하듯 마음의 속도를 가다듬었다. 2번, 3번, 4번, 5번째에야 손이 편안해졌다. 편안해진 손은 다시 감각을 얻는다. 해가 서쪽 기와 너머로 느리게 움직일 때 내관이 급히 들어섰다. 눈빛이 건조했다. 건조한 눈빛은 종종 급한 소식을 품는다. 정원에서 보았다는 이가 있답니다. 그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 구체적일수록 날이 선다. 후궁이전으로 말이 오르내립니다. 말이 오르내린다. 오르내리는 말은 계단 같다. 누군가는 그 말을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누구에게 계단이 될지 아직 몰랐다. 지영은 주방의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는 것들이 더 정직할 때가 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부러 단출한 저녁을 올렸다. 맑은 장국, 말린 생선의 잔살을 부드럽게 푼 죽, 서늘한 무나물. 혀의 앞과 옆과 뒤를 순서대로 자극하되 어느 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 맛들. 오래 머물지 않으면 기억은 흔하다. 흔한 기억은 쉽게 흩어진다. 그녀는 흩어짐을 선택했다. 밤이 깊자 부엌 사람들의 말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말은 대개 추측을 낳았다. 추측은 금방 지쳐 쓰러진다. 지영은 칼을 닦았다. 칼이 오늘 하루를 벤 흔적이 천천히 지워졌다. 칼날의 표정이 고르게 돌아왔다. 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칼이 깨끗하면 거짓이 잘 보인다. 창문을 열면 장독대의 뚜껑들이 달빛에 엷게 빛났다. 어젯밤처럼 소리는 나지 않았다. 소리가 없는 밤이 또 왔다. 소리가 없다는 건 고요만 뜻하지 않았다. 준비의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누군가가 언젠가 그 뚜껑을 다시 열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그녀는 그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되 서두르지 않기로. 서두르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 그녀는 정원의 바람을 떠올렸다.
바람이 지나갈 때 입술이 닿았던 그 짧은 순간, 짧았으나 그의 손등에 흉터가 남긴 오랜 시간과 묘하게 겹쳤다. 짧음과 기름은 서로의 그림자였다. 길게 남는 것들 중 대부분이 아주 짧은 순간에서 비롯되듯이 잠들기 직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했다. 오늘의 과함은 여기까지. 내일은 보이지 않기.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기. 맛으로만 말하기. 혀로만 증명하기. 마음은 뒤로 물러난 마음이 더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만이 승리한다. 새벽이 오자 그녀는 다시 부엌의 첫사람이 되었다. 문소리는 어제와 같았다. 물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끓었다. 장은 오늘의 속도로 풀렸다. 모든 것이 같아 보였으나 단 하나가 달랐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디에 아주 얇은 금이 갔다. 금은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을 만들었다. 그 방향은 정원을 향해 있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기도 했다. 부엌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났다. 어제의 소년이었다. 그는 숨을 참아 얼굴이 하얘졌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 더 많은 걸 말할 때가 있다. 대령숙수 그는 말끝을 불렀다. 어젯밤 정원 옆 담장에. 그가 말하려는 순간 내관이 소년의 말을 덮었다. 전하의 분부. 그는 또렷했고 급했다. 오늘 밤 작은 연회가 있으리라. 대령숙수 과하지 말라 하셨다. 과하지 말라. 같은 말이 세 방향에서 도착했다. 왕에게서, 후궁에게서,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서.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각각 달랐다. 그녀는 그 셋을 모두 들었다. 셋을 모두 듣고 셋 중 어느 것도 버리지 않기로 했다. 버리지 않은 채 하나를 먼저 택하기로 했다. 오늘은 왕의 말부터. 내일은 모른다. 그녀는 물을 올렸다. 끓는 소리는 늘 같은 무늬로 부엌의 공기를 채웠다. 그 무늬는 어떤 날에는 배경이 되고 어떤 날에는 중심이 된다. 오늘은 배경이어야 했다. 중심은 이미 정원에서 만들어졌다. 정원은 바람이 많은 곳이었다. 바람이 많은 곳에서 시작된 일은 대개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들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곧 증거가 된다. 그녀는 증거가 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증명하기로 했다. 맛으로만. 밤이 오면 다시 정원으로 바람이 모일 것이다. 바람은 두 사람의 입술을 기억할 것이다. 기억은 돌처럼 남지 않는다. 냄새처럼 남는다. 냄새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쉽게 흩어지는 대신 문득 돌아온다. 문득 돌아왔을 때 사람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시간도 짧다. 짧은 것이 깊다. 지영은 국을 저었다. 저으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했다. 살아남을 것, 과하지 않을 것, 사라지지 않을 것. 그 다짐의 끝에 말하지 않은 한 문장이 더 붙었다. 그리고 사랑을 부엌 밖으로 내보낼 것. 그녀는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꺼내지 않는 말이 더 오래 산다. 오래 살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칼집에서 칼을 꺼내듯 꺼낼 수 있다. 칼은 서둘러 꺼낼수록 위험하다. 사랑도 다르지 않다. 오늘은 이렇게 정원에서의 짧은 입맞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짧았지만 깊었던 순간은 이제 궁궐 전체로 번져 더 큰 파도를 예고하지요. 다음 이야기 제3화은 칼과 숟가락의 대결. 궁궐 한가운데에서 요리가 권력이 되고 사랑이 칼날 위에 오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질 제3화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